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산업 전반이 위축되면서 분야를 막론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시국에 오히려 더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인데요. 특히 회원권이 없는 골퍼들이 찾는 대중골프장의 경우 역대 최고의 경영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심산일까요? 이때다 싶어 전국의 골프장들이 하나같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끝도 없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대중골프장 폭리 문제와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이에 앞서 이번 주 주요 이슈 최영우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군산의 한 임대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100여 가구 규모인 군산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난 4월 한 은행이 3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개 매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파트를 불법 점유했다며 집을 비워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통보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집에 와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고 불안한 마음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난 2018년 이 아파트를 인수한 A건설사는 아파트 140여 가구를 담보로 은행에서 2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건설사는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A건설사가 아파트를 새로 임대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140여 가구를 임대 계약했습니다. A건설사가 제때 돈을 갚지 않자 채권을 확보하려고 공매에 나선 은행은 이를 이유로 임대 계약이 무효라며 입주민에게 나가줄 것도 요구한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것도 임대 계약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미리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신탁 업무 같은 것도 일단 고지를 하지 않았고 각 세대마다 대출 기금이 있다는 것도 고지를 하지 않았고 건설사 소유분이니 우리는 그 건설사에서 믿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증보험금과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등 임차인으로서 모든 법적 권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건설사는 해결책을 찾아 조만간 주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민들은 건설사만 믿고 임대계약을 맺었던 건데 은행에서는 임대계약이 무효라면서 입주민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계약이 무효라면 이 입주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좀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라는 게 사실 저도 좀 약간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 좀 찾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신탁사와 수탁사, 신탁회사가 수탁사거든요. 수탁사가 있고 이 경우에 이제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탁사와 그러니까 건설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지금 군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한 5, 6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문제였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사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먼저 신탁이라는 제도가 뭔지 한번 보면 우리가 신탁이라고 보면 이제 명의신탁을 생각하실 거예요.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내 재산인데 그냥 명의를 빌리는 거죠. 빌려서 남의 명의를 해놓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뭐 또 내 건데 남의 명의를 좀 빌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탁법상의 신탁회사와 신탁관계는 달라요. 그냥 신탁을 하는 동시에 모든 소유권은 수탁사인 신탁회사한테 넘어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건설회사고 신탁회사가 있는데 저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는 소유권자와 체결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혀 별개인 제3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소유권자한테 저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하면은 신탁회사는 그러는 거죠. 이게 무효고 당신은 임대차 계약을 나랑 체결 안 했으니까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 아주 흔히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사를 가면은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와요. 네. 떼와서 여기 소유권자가 누구고 임대인이 누구예요 이거 확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 경우에 아마 그냥 그 분양 사무실에서 중개사 없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 보유분이니까 임대차 계약하세요. 그러니까 뭐 등기부등본을 떼볼 생각 안 하셨고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그냥 뭐 신탁 재산이라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긴 해요. 신탁회사로 넘어가긴 하는데 뭐 건설사가 소유고 신탁을 했나 보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될 거라는 네. 생각을 전혀 못했겠죠. 네, 근데 이제 임대인들은. 이 신탁법상의 소유권자가 완연한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탁회사랑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고 만약에 신탁사 그러니까 건설회사랑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간과하기 쉬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신탁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소유권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고 이제 뭐 을구라고 해가지고 근저당권이 이게 재산이 이게 한 2억 정도인데 임대차 뭐 근저당권에 1억 정도 설정이 돼 있으면 그러면 한 1억 정도 넘는 임대차는 좀 위험하겠구나 생각을 할 텐데 이 신탁 부동산은 근저당권이라는 을구가 형성이 안 돼요. 다 신탁 원부. 그러니까 신탁 원부는 우리가 등기를 떼보면 신탁 원부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신탁 부동산에 나와 있고 저희 등기소 찾아가 가지고 신탁 원부 따로 떼주세요 해서 오프라인으로만 떼야 그게 나오는데 요만한 문서가 나와요. 그럼 요만한 문서의 내용을 사사치 떼어봐서 우선 수익권자가 누구고 여기에 그 신탁에 얼마의 어떠한 우선 수익권자에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일반 애초에 분들. 알기가 네. 쉽지 않은 구조네요. 그래서 신탁 부동산은 사실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상가상으로 건설업체가 주택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때 이 최소 보증금만이라도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보증보험에 아마 보통은 이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될 건데 네. 보증보험사에서도 문제 있는 데니까 아마 그 보험 가입을 거절이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한 거죠. 뭐 간단하죠. 사실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였던 건설사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 건설사가 돈이 없는 데라는 게 문제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받게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제가 이제 2019년 근방에 어떠한 인터넷 좀 검색을 해보니까 중개사들도 이걸 홍보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중개사가 낀 물건이었다고 한다면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네. 거고 분양의 업체에서 자기에게 직접 설명을 했던 사람이나 그 건설회사 회사의 책임자에게 개인적인 책임,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자기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개인 책임을 묻는 어떤 민사소송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임대아파트 논란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을 막론하고 한 번씩 불거지는 그런 문제들인데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자,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신탁 제도를 좀 임차인들이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예. 신탁 부동산의 어떤 거래 관계나 매매 관계까지는 좀 뭐 질문도 들어오고 상담도 해본 적이 있지만 임대차 관계는 사실 저도 처음 이 사건 보면서 접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소유권 신탁에 대해서는 명의 신탁과 달라서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사인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거래는 수탁사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 또 근저당권 울구가 없으니까 신탁 원부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거래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은 사실은 웬만하면 임대차 관계는 특히나 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법과 제도로 촘촘한 그물망을 짜는 것도 중요하겠죠. 부디 문제가 잘 해결돼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부에서는 대중골프장 폭리 문제로 이어갑니다.